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류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유류분과 관련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죠.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작년 기준으로는 약 1,500건 이상이 이제 소송이 있었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채 1,000건도 안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유류분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류분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유류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상속과 관련된 사항들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을 보시면 법정 상속인이라든지 상속순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유류분까지 다 민법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를 좀 보면서 이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위를 보시면 1, 2, 3, 4순위가 있는데, 먼저 1순위부터 보시면 이 1순위는 이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계 비속에는 피상속이 기준으로 해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심지어는 이제 태아까지 포함이 될 수 있고, 2순위는 이제 직계 존속이 되겠죠. 그러면 부모, 조부모, 중조부모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점은, 만일에 이제 1순위, 2순위에서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단독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순위로는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되겠죠. 만일 1순위, 2순위가 없다면 3순위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이마저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4순위, 그러니까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되겠죠. 예를 들면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이런 분들이 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법정 상속 비율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순위당 이제 동일 순위에 있는 분들은 다 상속 지분 비율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보다 이제 0.5배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정 상속 비율은 자녀 1대 1대 배우자 1.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녀보다 0.5배 더 받게 된다라고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자녀랑 1대 1대 1.5인데 또 상속세 계산하실 때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법정 상속분보다 더 이상 되게끔 하셔서 최대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떤 절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정 상속 지분 외에도 오늘 말씀드린 유류분 제도가 있잖아요, 민법상. 그런데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상속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이제 자산을 배분받을 수 있게끔, 상속받을 수 있게끔 이제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1977년도에 도입이 되었어요. 민법에 도입이 되었고, 독일, 그 당시에는 서독이죠. 서독하고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제일 처음에 이제 도입된 취지 자체는 그 당시에는 남녀 성평등이 차이가 꽤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적 흐름 자체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녀들, 상속인들만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의 분배를 보장해 줌으로써 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보장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랑 영국은 없지만 기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근데 다만 문제는 좀 이 유류분 제도가 악용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효자가 있는데 이분은 사실상은 부모를 돌보지도 않았고 상속을 배분받을 필요도 없는데 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학계에서는 이 유류분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개정을 논의 중에 있고요. 어떤 측면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과는 좀 다르게 유류분 제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류분 권리자하고 그 유류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유류분 권리자는 이제 상속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하고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대 1대 1.5라고 하면 그 비율에 이제 2분의 1만 되는 것들이 이제 유류분 비율이고요. 만일에 부모하고 형제 자매라고 할 경우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류분은 무조건 이제 법정 지분의 2분의 1이야 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시고,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는 이제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법적인 조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1113조의 유류분 산정 부분 보시면 유류분 자체는 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그 재산에다가 기존에 이제 증여했던 재산들이 있으면 그 재산들을 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가 있다고 하면 이 채무는 이제 제외를 해야겠죠.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류분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1114조를 보시면 뭐 앞서 제가 증여재산은 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증여재산을 더하는 건 아니고 상속 개시 전에 1년 전에 증여한 것들만 유류분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년이 지난 것들은 유류분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증여재산 자체도 만일에 이 상속인들에게, 법적인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한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기간 관계없이 뭐 1년 이전이라도 다 유류분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됐는지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분 선정의 이제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다가 유류분 비율이 있죠.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예전에 증여를 받았던 가액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차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 상속으로 인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들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전체 재산액에서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예전에 받았던 특별수익액, 그러니까 증여 가액이 있으면 그걸 차감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차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내가 유류분으로 더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고요. 만일에 금액을 다 계산해 봤는데 이게 남는 금액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아무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도 이제 가져올 금액이 없게 되는 거겠죠. 네, 앞서서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유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에 집중만 하시고 사실은 그 뒷단에 오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유류분도 상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있고 이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관련된 세금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본인이 받은 지분에 비례해서 이제 상속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만일에 이제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내가 받을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다만 이 상속세 자체를 이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를 하셨다고 하시면 다시 재산을 받고 다시 뭐 현금을 주고 이러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 현금으로 더 받으실 거면 내가 원래 납부해야 하셔야 될 금액을, 세금을 제하고 순 금액만 이제 받아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왜냐면 재산을 받아온 뒤에 납부를 안 하시면 뭐 가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고, 혹시 유류분을 받아오실 때는 내가 납부할 세금까지 고민하셔서 받아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건, 그 물건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보유한 재산들은 다 부동산이 대부분일 거라, 사실은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받은 재산에 한정을 해서 그만큼에 관련된 세금을 다시 납부를 하시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부동산 일부 지분을 가져온다 한들 사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동산 내에 여러 상속인들이 있게 되면 각 지분별로 뭐 의견도 다를 것이고 뭐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이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상속세를 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현금이 없는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들 뭐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유류분 청구까지 가지 마시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현금을 좀 적절히 보상을 해 가지고 좀 원활히 합의를 하시는 게 상속인들 간에 분쟁의 소지도 적고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추가로 더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만일에 이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증여재산가액이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증여했던 거는 이제 취소 없던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내 그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계산할 때 원래는 10년 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재산이 합산이 돼서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게 되면 그때 당시에 증여가 없게 되고 현재 시점에서 돌아가신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잡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일에 그 재산이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가액이 적었는데 증여 당시에 근데 실제 돌아가실 때는 그 재산이 많이 커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일에 내가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유류분 반환을 받았는데 이게 원물이 아니고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뭐 상속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양도세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과세 관청에서는 이게 원래 원물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원물을 받고 뭐 제3자에게 이걸 팔고 양도를 하고 현금을 받으면 똑같죠. 사실 현금을 반환받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받은 거하고 이 원물 시가하고 차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제 양도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현금 받았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상속 그리고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그때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고민하시는데 그때 가면 이미 늦겠죠.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뭐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잘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니까 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